200억 원입니다. 이부진 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 종목에 던진 금액인데요. 지난달 27일 본인이 평생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던 바로 그 종목 호텔 신라입니다. 나흘 만에 1.18% 지분을 쓸어 담았죠. 이게 단순한 사재 매입은 아닙니다. 이부진 회장은 평생 단 한 주도 호텔 신라를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첫 매수가 200억 원어치 1.18% 지분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13% 급등했고요.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은 셈이죠. 이부진 회장은 뭘 보고 던진 걸까요?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1분기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974.5% 깨버렸거든요. 코스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위입니다. 그 한 줄짜리 숫자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잠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974.5%입니다. 4월 24일에 발표된 호텔신라 1분기 잠정 실적이죠.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9억 원이었는데요. 실제는 204억 원이 찍혔습니다. 컨센을 거의 10배 가까이 깼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분기 코스피 상장사 중에 이만한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은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1분기 매출은 1조 535억 원, 전년 대비 8.4%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마이너스 25억에서 플러스 204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면세 본체 영업이익만 122억 원, 7개 분기 만에 흑자죠. 직전까지 7번 연속 적자였던 사업부가 한 번에 돌아선 셈입니다. 이 흑자 전환을 이해하려면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DF1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DF1은 향수 화장품 매장이고 인천공항 면세점 안에서 가장 큰 구역 중 하나입니다. 연매출 4,293억 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결정이었죠. 대신 손에 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라진 매장에서 매년 나오던 적자 700억 원이 끊깁니다. 둘째, 위약금 1,900억 원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털어냈고요. 매출 4,293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매년 적자 700억 원에 일회성 위약금 1,900억 원을 맞바꾼 셈입니다. 숫자가 깨끗하게 떨어지는 구조였죠. DF1은 올해 3월 17일에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1분기는 그 구조조정이 처음으로 실적에 반영된 분기였고 그 결과가 7개 분기 만의 흑자 122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2,900억 원짜리 결단 신라 혼자만의 도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분기에 신세계도 같은 결단을 내렸고요. 4대 면세점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흑자를 냈습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네 회사가 1분기에 모두 흑자를 낸 건 면세 산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는데요. 한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산업 변곡점이라는 뜻이죠. 4사가 함께 본 건 손님 구성이었습니다.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3월 외국인 면세 구매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9%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달라졌는데요. 보따리상이라 부르는 따이공이 줄고 개별 관광객이 늘어난 분기였습니다. 객수는 늘고 객단가는 내려가는 구조, 면세점이 지금 적응 중인 패턴이죠. 3월 17일에 신라 DF1이 나갔고 5월 27일에는 신세계 DF2가 같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끝냅니다. 2분기 안에 인천공항에서 큰 매장 두 자리가 동시에 빠지는 그림인데요. 공항 면세는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이거든요. 그 출혈 구조가 산업 전체에서 동시에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하나 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허용한 단체 관광 무비자가 작년 9월 29일에 시작됐고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혀 있는데요. 남은 6주를 산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분기 흑자 전환이 이어질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1분기 영업이익 1위는 신라일까요? 아닙니다. 1위는 롯데면세점입니다. 영업이익 323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111% 늘면서 3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신라 면세본체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2위, 신세계가 106억 원으로 3위, 현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숫자만 보면 신라는 2위입니다. 2위인데 왜 신라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신라만 면세 말고 다른 사업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 레저 부문인데요. 서울 신라 호텔, 제주 신라 호텔, 비즈니스 호텔 체인 신라스테이가 여기 속합니다. 4대 면세 회사 중에 호텔 직영을 가진 곳은 신라 한 곳뿐이에요. 1분기 호텔 레저 매출은 1,689억 원, 전년 대비 16.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228% 증가했고요. 면세가 122억 원 벌고 호텔이 82억 원을 더 받쳐주는 이축 구조죠. 면세 한 다리에 산업 변동을 다시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다만 호텔 레저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2분기, 3분기 호텔 수치가 1분기와 같은 강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변동성은 남아있는 구간이죠. 그래도 면세 변동성을 호텔로 받쳐주는 이 이축 모델, 시장은 이미 알아봤을까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5월 14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날 동시에 매수에 나섰는데요. 그날 하루,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로 주가가 5.24% 올랐습니다. 한쪽만 사고 다른 쪽이 받아주는 흐름이 아니라 큰손 도축이 같이 들어온 날이라는 얘기죠. 1분기 잠정 발표 직후 증권사 6곳이 동시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하나투자 98,000원, 대신 9만 원, DB 9만 원, IBK 투자 8만 1,000원, 교보흥국이 각 8만 원입니다. 5월 15일 종가는 6만 2,500원이고요. 가장 낮은 8만 원만 잡아도 약 20%, 가장 높은 9만 8천 원이면 약 47% 갭이 남아있는 자리죠. 물론 목표가는 증권사 컨센서스고 실현은 별개입니다. 2026년 추정 PER은 33.87배입니다. 부담스러운 수치인데요. 다만 2027년 추정 PER은 19.49배까지 내려옵니다. 포이알 19.49배, 면세업종 평균 근처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밸류는 27년 기준으로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림이죠. 그럼 7월 실적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식은 이벤트가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거든요. 시그널은 이미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7일 뒤 5월 27일인데요. 신세계 DF2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끝냅니다. 산업 재편이 한 칸 더 굳어지는 날이죠. 그 다음은 6월 초입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5월 매출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가정의 달 트래픽이 진짜인지 1차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6월 30일 무비자 종료 시점에서 사면 이미 늦은 매수 타이밍이고 7월 말 2분기 실적은 사후 검증용일 뿐이고요. 데이터는 6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주 나옵니다. 이부진 회장의 200억 원 베팅이 옳았는지 확인할 첫 답은 7일 뒤입니다. 호텔신라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1위, 사사동반 흑자, 이축 모델까지 세 가지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업 모멘텀일지, 회사 차별점일지요. 혹시 이미 매수하셨다면 평균 몇 층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일 뒤 첫 답이 나올 때 같이 비교해보시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